미국 듀크대 연구팀이 500여 명의 갓난 아기들을 30세까지 추적 관찰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8개월 때 양육자와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30대가 되어서도 더 행복하고 또 나쁜 일이 닥쳐왔을 때 잘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아이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반응해주는 양육자의 사랑과 관심이 필수일 텐데요. 실용 인문학, 오늘은 아이의 우주 속을 들여다보고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전라북도 육아 멘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북 유아 멘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이거 라디오 부스는 처음이시죠? 아우, 제가 여기 자주 올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처음인데 네. 아유, 제 보이신가요? 제 긴장감? 제가 지금 초조하는 이 긴장감을 네. 오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겁게 네. 또는 설레임으로 바꿔볼까? 네. 아마 이충호 아나운서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도움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자, 실용 인문 클래스 이배 교수님과는 저희는 첫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네. 양육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양육의 부담을 덜어 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행복을 좀 집중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부모가 아이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잘 들여다보고 네. 반응해 주기라는 주제로 첫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유아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유아기 인생에는 어떤 과업이 있을까요? 인생의 가업이라니까 좀 거창하네요. 유아기 때. 네. 예. 네, 우리의 인간에게는 생애 주기별로 겪어야 할 심리적, 사회적 발달 가업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나 갈등과 위기를 겪게 되고 맞아요.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특히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 생애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네. 반드시 치르고 넘어가야 할 가업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잘 먹고 네. 잘 싸고 네. 잘 자고 잘 놀아서 건강한 기초 체력과 기본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하고요. 네. 인간의 강력한 무기인 도구인 올바른 언어를 습득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를 자주 만나서 다양한 감정을 조절해보고 표현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도 가져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아이들은 흥미와 호기심을 통해 사고력 발달, 다시 말하면은 인지 발달을 시켜야 하는 가업이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그 평생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가 이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초공사입니다. 네. 인생의 기초공사를 이 시기에 꼭 부모들이 함께 해줘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맞아요. 유아기의 과업에 꼭 해야 할 일, 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경험하고 시도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자신의 행위를 시험하고 그 반응을 체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네. 차차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활발한 상상력과 환상으로 연결되는 창조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실내의 공간에서 정신없이 어지러 놓고 때리고 부수고 이를 벌려놓고 다니는 듯한 무선 활동들은 네. 아이들의 가업을 완성을 위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많이 찾아보고 만져보고 느껴보는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적, 물적 환경을 조성하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각 발달의 가업을 성취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어질러 놓고 때리고 부수고 이를 벌리고 하는 것이 당연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이죠. 막으면 절대 안 되고 예. 그 안에서 기초공사가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주고 예. 또 물론 뭐 다치면 안 되겠지만 뭐 당연히 그러하지 그렇죠. 않는 선에서는 충분하게 기회를 열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네. 예. 유아기의 과업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고요. 과업이라는 건 좀 이렇게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과업이라는 단어를 쓴 거군요. 예, 예.
유아기의 아이의 마음 그리고 동심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심,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다 한때가 다 동심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건데요. 네. 이 영유아 시기는 사실은 이제 시간과 공간 개념이 완전히 발달되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꿈과 현실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시기이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 생각하는 이 시기라는 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늦은 밤에 아이가 갑자기 아빠 밖에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 네. 보통 보면은 어두우니까 위험하니까 안 돼라고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만 4세, 5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어두우면은 핸드폰 불 켜고 가면 되지. 맞아. 예, 우리 이렇게 아이도 말하는.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 더 어린 아이들은 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요술을 부려서 가면 돼요. 바람처럼 휙 타고 바람을 타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엽다. 예. 네. 아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뛰어넘는 무한한 상상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물안원적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안원적 사고라는 것은 만물이 다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화 속에서 시냇물이 슬프게 울 수도 있고 빗자루를 타고 멀리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여워. 예,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모두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가 읽었던 그림책에서 만난 노란색 하마가 물속을 차고 나와 계곡을 뛰어다닐 수도 있고요. 네. 보라색 병아리들이 생일 잔치를 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아이의 동심을 도와주려면 현실적인 성인의 관념에서 벗어나 네. 우스꽝스럽고 기발한 생각도 인정하고 네. 또 거기에 북돋아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과 세계를 인정하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충원 아나운서의 아이는 뽀로로를 좋아하신가요? 예전엔 많이 좋아했는데 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예. 들어가면서는 이제 뭐 다른 캐릭터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예를 들면 뽀로로가 아빠 뽀로로랑 살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네. 우리는 대체적으로 뽀로로는 우리 집에서 살 수가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차라리 뽀로로를 어떻게 데려올까? 뽀로로가 우리 집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예. 아이의 상상력을 조금 더 따라가지고. 크게 열어갈 수 있도록 예. 질문을 해주고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소망과 환상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독특한 생각과 표현을 격려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다양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의 네. 세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네. 우리 아이들에게 때때로 너무 어른다운 말을 기대하는데요. 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자고 애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력은 게을리하는 것이 아닌지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좀 반성하게 되는데요. 다시 되돌릴 수 없나? 아니, 미리 우리 이배 교수님을 알았더라면 육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 그래요? 기회가 또 올 거로 알고 둘째, 있습니다. 셋째 또 낳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새 학기. 저희 네. 아이도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새 학기에 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 증후군을 겪는 아이들도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새로운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버거운 일이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어른들도 새로운 공간 하다못해 우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 해외여행 갔을 때 그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함과 초조함은 아이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것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해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 이런 부적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주로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새학기 시점인 요즘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 통학버스 유치원에 통학버스 기다리는 학부모하고 아이들을 종종 만날 기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쩔 때 보면은 엄마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안 가냐고 이렇게. 네. 빨리 왜 안 가야지. 타? 빨리 가야지. 엄마 바빠. 막 그러면서 왜 너는 다른 애들은 잘 가는 너무 안 가? 이렇게 아이를 맞아. 보채면서 통학버스에 태우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먼저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는 아이의 마음부터 살펴보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며칠 동안 아이를 데리고
데리고 함께 좀 등원을 하면서 아이에게 따뜻한 말투로 응원과 격려를 주면서 아이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또한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원에서 혹시 불편한 친구가 있는지 어려운 친구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특히나 이제 이 배변 문제로 인해서 화장실 가는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요인과 욕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좀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수면과 식사 등 기본 생활 습관의 리듬을 가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유치원 생활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놀이와 학습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 어른들도 새로운 공간 가면 긴장하기 나름인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맞습니다. 뭐 예. 식사라든지 배변이라든지 혹시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이상은 예. 없는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네요. 무조건 아이가 게을러서 가기 싫어하니까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원인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모님들 불안한 알아두셔야 될 것 심리를 같습니다.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토닥여주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울며 떼쓰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좀 심리를 한번 좀 파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교수님. 저도 아이 키울 때 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때를 쓸 때가 제일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또한. 예, 네. 제 주변에 눈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 눈의 의식에 의해서 네. 되게 난감한 적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육아 가정에서 이 아이 울고 떼쓰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떼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다. 예,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아이도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 불안, 불만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해보고자 시도하는 행위가 떼쓰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시기가 사실은 그 영유아 시기는 감각 운동 시기라 해서 무엇이든 만져보고 두드려보는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해보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창의성과 무한히 발달시키려는 창의성을 키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욕구를 충족하는 시기인데 그 욕구를 충족하는 시기에 만약에 부모가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제어하면은 역효과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를 못하게 되는 그렇죠. 게 되는군요. 예. 그럼 안에 계속 무언가가 응축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폭발하면 떼쓰기가 이게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허허.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떼쓰기를 하는 것은 아이의 어떤 신호거든요. 예. 욕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달라.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이 그렇군요. 신호를 잘 인정을 해줘야만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욕구의 충족이나 그리고 아이의 어떤 창의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연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아이의 욕구와 환상이 창의성과 사고력까지 연결시킬 수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은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다 들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욕구를 인정한다는 것과 또 하고 싶은 것을 잘 들어주는 것과는 다른 말이다. 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약간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비가 오는데 아이가 아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안 돼. 비가 비가 오면은 나가서 놀면 감기 걸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나가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사실은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아이에게 아이는 놀고 싶다는 그 생각 자체를 펼치지 못하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제 아빠가 이렇게 좀 말해주면은 아이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여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아빠도 밖에 나가서 놀면은 좋겠는데 비가 그치면은 나가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좀 자연스럽게 놀고 싶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고 싶다는 그 욕구에 대한 것들을 좀 충족할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은 어떤 상황이니까 난 너랑 하고 싶은 건 맞아. 예. 그러나 이 상황이 조금 이렇게 변하면은 반드시 할 거야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아이의 어떤 욕구와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단 것이기 때문에 이가 썩은다든지 아니면 감기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았든지 이렇게 엄마가 말을 한다면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아이의 욕구는 일단 차단돼 버린 거잖아요. 완전 차단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입장만이 강조된 여건이 됩니다. 어허.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걸 위해서 아이를 위한 어떤 욕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의 입장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사주고 싶지만 그런데 하지만 하고 이렇게 잠시 좀 여유를 가지면서 대화의 여건을 좀 표현을 좀 자연스럽게 해준다면은 비록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을지라도 네. 한상 속에서나마 잠시 그 아이가 욕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화법만 바꿔도 아이의 욕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채워줄 수 있는데 저 역시도 좀 아이를 키울 때 안 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다음에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꺾어버리는 것에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교수님을 좀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결국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존중이란 단어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아기 때 아이들이 예부로부터 얻어지는 반응이나 자극을 통해 네.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부모가 아이들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아이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의 성장의 가장 결정적인 환경은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네.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아이들에 대하는 부모의 태도이자 가치관이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표현력이 늘어나면서 엄마, 아빠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때로는 꼭 대답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에서 흔히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나오면서 엄청 키가 큰 아주머니를 만났다고 봤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 이건 대수롭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엄마가 얼마나 큰 아주머니였어? 아는 아주머니였어? 아니면 어떤 사람이야? 언제 보았니? 등의 이야기를 좀 해줌으로써 아이의 사소한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들어주는 적극적인 태도로부터 아이가 존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존중은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신뢰하고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부모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도 이런 대화들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계속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부모 역할이 너무 중요했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어린애 입장에서는 참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네요. 그러죠. 우리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아이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때때로 부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너무 바빠서 건성으로 듣고 있을 때 아이들이 내 말 듣고 있어? 응, 듣고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듣지도 않는다고 화를 내길 경우가 좀 있어요. 저희도 맞아. 아이 키울 때 종종 그랬던데 요즘엔 또 부모님들이 사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만지다 보니까 반성합니다. 예, 아이들이 종종 와서 아빠의 턱을 돌려가면서 맞아요. 여기 좀 보세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네. 그래서 때 뭐 저희 아이가 뭐 이 로켓 발사하는 거 좀 보세요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자세히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안 보고 있으면 아이가 집중하지 않는 저의 눈빛을 보고 맞아. 다시 와서 시범을 보여주는 걸 체크하는 그런 여건도 있었는데 내 말을 좀 열심히 들어주세요. 적어도 좀 성의껏 봐주세요 하는 아이의 답답한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여건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와의 대화를 나눌 때는 좀 더 우리가 정말 성심성의껏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작은 행동이 곧 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엄마 혹시 옆집에 있는 작은 강아지를 봤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네. 아이의 그 작은 관심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좀 귀를 기울이면은 아마 부모가 생각하는
그 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고플 때 우리가 음식을 줘야 하는 것처럼 자극에 대한 배고픔이 느낄 때 반응해주고 그 말의 숨은 뜻을 함께 찾아냄으로써 진정한 아이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이들도 다 알겠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 아닌지. 아이의 생각과 말을 존중하고 또 귀를 기울이는 게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그 유아기의 과업이 다양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일상생활 속 다양한 경험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유아교육은 그 어떻게 보면 교육이란 용어가 들으니까 어떤 학교라든가 어떤 기관에 가서 배우는 그 여건만 중점이 아닙니다. 아이가 네. 생활하는 그 일상생활이 곧 아이의 교육이고 맞습니다. 아이의 발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아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되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놀았는지 또 친구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면은 근데 의외로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간단하니 그냥 몰라 그냥 잊어버렸어. 맞아. 예, 그냥 네.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답답해. 예, 부모 그래서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더 말을 해달라고 그렇지, 맞아. 심지어는 강요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게 쉽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여건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처음 영유아 교육기관을 보내는 부모는 마치 이제 아이가 둥원부터 하원했을 때까지 일들을 소상히 좀 알고 싶고 그 알고 싶은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예. 그럼 막상 그게 특별하게 그 대화가 오고 가는 느낌은 받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뭐 말수가 적어서 또는 뭐 좀 무뚝뚝해서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 하기를 바라지 말고 부모가 자기가 지냈던 엄마가 지냈던 생활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엄마의 생활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졌을 때 아마 아이도 자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했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를 이 아이한테 얘기해봤자 뭐 이해하겠어? 뭐 공감이나 하겠어?라는 차원에서 저는 들으려고만 했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어떤 그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어리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네. 내가 대화의 상대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아이하고의 궁금한 점을 아마 내 생활의 패턴을 통해서 아이에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 부모의 경험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엄마도 오늘 바빴단다. 뭐 청소하고 마트에 다녀오고 간식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책 보고 간식 먹고 차 타고 집에 왔어 하는 식의 안 봐도 다 아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면은 무슨 책을 어떻게 봤는지 뭐 집짓기 블록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런 어떤 궁금한 점을 듣고자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부모도 청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소한 조그만 일에 대한 일이 있으면은 그 청소하면서 느꼈던 그 이야기들 또는 간식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루를 보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은 좀 더 아이가 자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엄마한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직장에 다니는 엄마의 경우 아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다면은 아이에게 너 오늘 뭐 했니 하고 물어보기보다는 네. 엄마가 밖에 지낸 일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는 자신의 세계에 엄마를 참여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음날 원에서 아이는 엄마와 이야기 나눌 경험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이와 부모가 서로의 세계에 참여시켜야 대화가 통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의 세계에 참여시켜주고 부모와 공유할 경험을 만들어간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우리 이배 교수님과 함께한 첫 시간이에요. 아이의 우주 속으로 들어가기, 유아기의 과업과 유아의 세계를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교수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다면서요? 아, 예. 오늘 좀 첫 시간이어서 많이 좀 긴장도 됐지만은 편안하게 오늘 말을 했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지만은 아이 또 다른 그의 이름은 오늘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는 아이들이 금방 자라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 아이들은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세계를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반응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배 교수님과 함께한 아이의 우주 속으로 들어가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총 4번의 만남을 이어갈 텐데 나머지 3번의 만남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저도 좋은 부모로서 예. 많이 성장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실용 입문 클래스. 오늘은 아이의 우주 속으로 들어가기, 아이의 세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반응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육아 멘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